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 해석 40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29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택천캐 천풍구에 대한 일반론적 관점과 고사의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천풍구 말미에는 이제 주역 64개 노트 정리 보는 법을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를 한자 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택천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쾌, 양우 왕정 부호 유려, 고자업 분리즉융 이유왕. 쾌는 임금의 뜰에서 드날림이니 믿음으로 부르짖어도 위태로움이 있으리라. 자신의 고을에서 고함이요 힘으로 나아가면 이롭지 않으며 갈 바가 있으면 이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쾌는 과감하게 결단해서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께는 태 연못, 학께는 건천이죠. 그래서 5개의 양이 이거 하나 남은 이 음을 여기에 하나 남은 이 음을 처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양기가 자라면서 공동으로 하나의 음을 결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몇 개 주의사항 이렇게 택천캐가 있고 그 다음이 중천건, 그 다음이 천풍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남아있는 하나의 음을 5양이 처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중천건을 갖다가 다시 여기에 음이 새로 하나 생기죠. 그래서 계절로 보면은 3월, 4월, 5월 여기 이제 천풍구는 하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조금 비슷한 이야기로 산지박이 있고 중천근 있고 지뢰복이 있는데 여기서는 양이 하나 새로 생기죠. 그래서 여기를 동지, 여기는 음이 처음 생기는 여기는 하지, 여기는 동지입니다. 요것도 이제 12몇 개 추이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이어가지고 설명을 계속 드리면 상께 태는 연못, 소녀, 기쁨, 입, 무당, 음식, 가을, 어두움, 해절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건은 하늘, 강건함, 차가움, 메마름, 말, 손님, 부유함의 상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연못물이 분수처럼 나와서 결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결단의 그 과정인데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러면 고사역은 이것을 어떤 이야기로 구성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고사역은 급히 도망간 군자를 소재로 적의 침입에 도주한 군자가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한자글을 보겠습니다. 쾌, 양우 왕정 부호, 유려 고자업 분리즉융 이유왕. 쾌, 조정에 개선하는데 포로들이 울부짖는다. 위태롭다고 고을에서 알리니 적에게 나아가면 이롭고 갈 곳이 있으면 이로울 것이니라,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쾌, 터진다, 결단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양우 왕정, 조정에 개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부호, 포로들이 울부짖는다. 유려 고자업, 위태롭다고 알린다, 고을에서 알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분리즉융, 적에게 나아가면 이롭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이때는 적과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황,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반적인 이야기는 조정에 개선하는데 잡아온 포로들이 울부짖고 적이 쳐들어와서 보복하니 위태롭다고 고을 사람이 알리고 적에게 나아가서 싸우면 불리하고 피함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개별적인 효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초요, 장우전지. 이 장을 다쳤다로 해석을 해가지고 발가락을 다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왕불성, 가면은 이기지 못한다. 왜? 장수가 발을 다쳐서 싸우지 못하게 되니 적에게 패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이, 척코, 두려워서 울부짖는다. 즉 적이 쳐들어와서 고을 사람들이 이 환란에 약탈에 울부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막야 유융, 한낮 또는 한낮으로 한밤으로 해석하여서 적이 쳐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물휼, 적이 융이 한낮 또는 한밤에 쳐들어왔으나 고을 사람들이 울부짖으나
우환이 되기에는 아직 충분하지 않으니 물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장유규 흉, 장은 상으로 해서가지고 다친다로 이야기합니다. 즉 적과 싸우다가 광대뼈 얼굴에 한 방 먹어가지고 얼굴이 다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자 쾌쾌 독행, 군자가 급하게 혼자서 간다. 즉 군자가 얼굴을 다쳐서 혼자 급하게 도망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우 약운, 약우, 비를 만나서 옷이 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약온, 유온, 불쾌하다. 얼굴이 다쳐서 혼자 가는데 이것도 안 그래도 울적한데 비를 맞으니까 더 기분이 불쾌하고 울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사, 둔무부, 곤장을 맞아서 볼기에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행차차, 기행차처, 군자가 가는 것을 망설인다. 왜냐하면은 도망간 군자가 왕에게 그 청죄, 자기의 죄를 청죄하러 가는데 왜 그것을 망설이느냐? 둔무부, 그러니까 얻어맞아가지고 살기가 떨어져 나갈 위험이 있으니까 망설이는 거죠. 견양해망, 양을 끌고 나아가면은 뉘우침이 없다. 옛날에 고래로 청제를 할 때는 양을 앞에 끌고 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이 청제하러 갈 때 양을 끌고 가서 바치면은 아무 일도 없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문어불실, 들은 말을 믿지 않는다. 즉 주변에서 청제하러 가는 자신에 관한 말을, 소문을, 들은 말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구호, 혈류 쾌쾌 중행, 산양이 길 가운데서 빨리 뛰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군자가 산양을 끌고 길 가운데서 급하게 뛰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양은 조금 보기 드문 구하기 어려운 동물인데 이것을 끌고 가고 급하게 청죄, 자기 죄를 이제 칭죄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상육, 무호, 울부짖는 소리가 없다. 즉 청죄하러 간 군자가 조용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유흉, 마침내 흉하다. 이 말은 상징성은 왕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전체 처지가 이제 도주한 군자가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호의 혈류 쾌쾌를 보면은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쇠비름을 단호하게 결단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고사에게서는 산양이 길 가운데 빠르게 뛰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해석이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와 고사의 관점을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자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초구, 장우전지, 왕불승 위구. 초구는 앞발이 시식하니 정도로서 나아가서 이기지 못하면 허물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구이, 척코 막야 유용 물휼, 두려워서 부르짖음이라 밤이 저물도록 싸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끊어서 하는 게 좀 다르죠. 다른 견해는 이걸 이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다음을 보겠습니다. 93 장유규 물훌 군자 쾌쾌 독행유 약유유원 무구. 93은 광대뼈가 씩씩함이니 흉함이 있고 군자는 결단하리라. 만약에 비에 젖어서 노여움이 있으면 허물이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구사를 보겠습니다. 둔무부 기행차처 견양해망 문헌불식 불신. 구사는 볼기에 살이 없으며 그 가는 것이 머뭇거리고 양을 끌고 가면 후회함이 없으련만 말을 들어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혈육쾌쾌 중행무구 쇠비름 혈육을 단호하게 결단함이니 중도를 행함이라 허물이 없다 이렇게입니다. 여기서 이제 혈육을 이제 양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육 무호 종유홍 부르짖을 데가 없으니 끝내 흉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무호의 주체가 누구인지 이제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쾌 양우완정 부호유려 고자읍 분리즉융 이유유왕. 쾌의 상은 첩이 군주를 누르고 왕의 궁정에 드높이 오르는 상이니 군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위험이 오는 것을 부르짖으나 위태로움이 있을 것이며 결국 패전의 결과를 자신의 고열에게 고하게 될 것이다. 군사를 출정시켜 무기에 나아가는 것은 불리하다.
가는 곳이 있으면 이로움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초구를 보겠습니다. 장우전지 왕불승 위구. 말의 앞쪽 발이 힘이 넘치는 반면에 말의 뒷다리가 약해지는 까닭이다. 말이 나아가더라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니 허물이 될 것이다. 9위 척호 막야 유용 물휼. 두려워서 경고소리를 외치니 한밤중에 도적이 들어와서 싸움이 벌어진다 해도 근심할 것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3을 보겠습니다. 장유구 유흉 군자 캐캐 독행 운우 약 유유원 무군. 광대뼈에 기세가 드세니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 군자가 지나친 강직한 성품으로 인해 꺾일 것이다. 여기는 꺾인다고 해석을 하죠. 캐캐를 혼자 가니 비를 맞다가 옷이 젖음에 상념에 있지만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 구사를 보겠습니다. 둔무부 기행차처 견양해망 문헌불신. 삐쩍 마른 볼기에 살이 붙어있지 않으니 그 행진할 적에는 주춤거리면서 속죄의 뜻으로 양을 끌고 갈 것이다. 바뀐 것은 원래 상태로 되어 사라질 것이다. 듣는 사람이 말을 듣고도 믿지 않게 될 것이다. 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제 9호를 보겠습니다. 혈육 캐캐 중행무구. 혈육의 풀처럼 약한 까닭에 부러지고 또 부러지게 될 것이다. 사신으로 가면 허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육 무오 종유흥. 위험이 닥쳤는데도 소리쳐 외치지 않으니 마침내 나라가 망하는 등의 흉한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다산의 관점이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고사의 관점에서는 택천캐를 어떤 스토리로 구성하는지 한번 같이 걸어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적의 침입을 받고 도망간 군자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즉 군자가 급히 혼자 도망갔을 것을 소재로 적의 침입을 받고도 도주해버린 군자가 살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쾌는 결단하다, 터지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급히 달린다의 뜻도 있다고 합니다. 양우왕정, 양은 더 날리다, 즉 득이양양하다는 이야기죠.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양우왕정은 조정에 개선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호, 포로들이 울부짖는다. 즉 군자가 조정에 개선하는데 잡아온 포로들이 울부짖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려자고업, 유려자고업은 위태롭다고 고을에서 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적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죠. 분리적류, 적에게 나아가면 이롭지 않다. 즉 왜냐하면 여기에서 초구에서 군자가 발가락을 다쳤기 때문에 지금 전쟁에서 위험하죠. 발가락 다친 상태에 나가면은. 그래서 분리적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황, 갈 곳이 있으면 이롭다. 즉 적에게 나아가서 싸움을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피하면 이롭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초구를 보겠습니다. 쾌, 장우전지, 장을 이제 다쳤다로 읽습니다. 그래서 장우전지는 발가락을 다쳤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분리적육, 나아가지 마라 이 말이죠. 왕불성, 가면은 이기지 못한다. 즉 이미 발가락을 다쳤으니 적과 싸움을 잘 수행할 수 없으니까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9위 척호, 척효는 두려워해서 울부짖는다. 유용, 막야유융, 두 가지 다 가능하다. 이 두 가지는 한낮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한밤이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 여기서는 한밤에 쳐들어왔다 또는 한낮에 쳐들어왔다.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물혈,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직 고을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우환이 될 정도의 그것은 아니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구사, 장우규, 장을 다쳤다. 상으로 읽으면 다친다 의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 광대뼈를 다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군자가 한낮 또는 한밤에 쳐들은 적과 싸우다가 얼굴을 한 방 먹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유흉, 즉 얼굴을 다치니 흉이다. 군자 캐캐독행, 군자가 급히 혼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얼굴을 다쳐서 급히 혼자 간다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유약온, 이것은 유유약운은 비를 만나 옷이 젖었다. 유온, 기분이 불쾌하다. 즉 얼굴을 광대뼈가 다쳐서 혼자 도망을 가다가 비를 만나 옷까지 젖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래서 불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무구,
전체적으로는 왜 허물했냐? 짱 박힌 걸 잘했다, 잘 도망갔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구사 둔무부는 피구부가 벗겨지고 살이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렇게 되니까 기행차처, 군자가 가는 것을 망설인다. 왜냐하면은 도망간 군자가 왕에서 청죄하러 가는 것을 망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면은 어차피 전쟁의 수행 잘못에 책임을 물을 거니까 곤장을 맞아 피부가 벗겨지게 될 것이니까 그것 때문에 기행차처, 가는 게 망설여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견양해망은 양을 끌고 가면 뉘우침이 없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왕에게 청지하러 가는데 양을 끌고 가면은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무는 불실, 군자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처벌에 관한 이런저런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들은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호 혈육회쾌중행, 산양이 원래 양보다 더 귀한 동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중행은 길 가운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체 혈육회쾌중행은 군장을 산양을 끌고 급하게 청지하러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구, 상육, 무호, 종, 유흉. 무호는 울부짖는 소리가 없다. 즉 왕에게 청지하러 간 군자가 아무런 소시 없이 조용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침내 흉하게 끝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쾌는 하나의 5개의 양이 남은 하나의 음을 처단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군자가 전쟁 수행을 잘못해가지고 펼쳐지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천풍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풍구는 한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여장, 물룡치녀. 구는 여자의 씩씩함이니 여자를 취하지 말라. 한자 구는 우연히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상께는 건천이고 학께는 풍이죠. 그래서 음이 이제 최초에 이렇게 하나 딱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몇 개 추위상을 보면은 예전에 이렇게 택천캐 상황에서 양이 더 하나 있고 난 다음에 이러면 중천건이 되죠. 그 상태에서 다시 순환의 관점에서 음이 새롭게 하나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날로 치면은 3월달, 4월달, 5월 여기가 하지죠, 하지. 12몇 개 주의상 양의 정진과 음의 상승, 소멸 이에 관해서 이제 12몇 개 추위와 전진에 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 6, 그 다음에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11에 이것을 정리를 해놨으니까 관심이 가시는 분은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께는 건이고 이거랑 건은 강건함, 군자, 부유함, 차가움, 손님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소는 공손함, 장려, 바람, 들어감, 닭, 풀, 정결함의 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하늘 안에서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이 부니까 변화의 첫 기운이 있다고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의 음이 처음 생겨나니까 점차 강성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강성해지는 음을 조심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물룡치녀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일반적인 설명이고 그러면 이 천풍구를 이야기 관점에서 풀이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이 천풍구는 폭군 주왕이 달기를 소재로 폭군 주왕이 달기를 총애하여서 나라를 점점 망치는 것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럼 한자로 보면은 구, 여장, 물룡치녀. 이때 여자는 누구를 말하냐? 달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물룡치녀,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라. 즉 달기가 지나치게 강성하니까 장가들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이렇게 여자가 나를 망쳐먹었죠.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폭군 주왕이 처음에는 정치를 잘했으나 나중에 달기에 빠져서 나라를 망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개별 구체적인 효를 한번 보면은 초구부터 보겠습니다. 개우금리, 황동 실패에 매여 있다. 즉 달기가 주왕과 함께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길, 점의 길한 것은 이렇게 최고 권력자와 연결되어 있으니 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유왕, 포격의 형장에 끌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리시부 척촉, 돼지를 묶어서 당기는데 돼지가 거기에 저항하여서 나아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돼지가 도살장에 끌려가지려고 하는 발부둥치는 모습을 사람이 포격의 현장에 끌려가면서 이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부둥치는 것을 리시브 척척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 다음 9위 포유어 부엌에 물고기가 있다. 즉 조정에 아직 충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하여서 무구 충신이 있으니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불리빈 손님에게는 이로우나 신하에게는 좋지 않다. 즉 물고기가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물고기의 상징성을 신하로 해석합니다. 이 48번 수풍정에서도 물고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물고기를 신하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성에 관한 이 구체적인 설명을 고사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공부한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사를 보겠습니다. 포무어 부엌에 물고기가 없다. 이제 충신이 없어졌다 이야기죠. 둔무부 곤장을 볼기에 맞아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떨어져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기행차차 신하들이 조정에 나아가는 것을 망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망설이느냐? 바른 말을 했다가는 둔무부 되는 꼴이 나기 때문이죠. 그리하니까 무대고 큰 허물이 없다는 이야기는 위태로우나 입 다물고 바른 말을 하지 않게 되니까 둔무부가 되니까 허물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기포가 구어 기나무로 박을 싼다. 즉 달기를 가지고 백성을 싸잡아 맨다고 합니다. 즉 이의 상징성은 달기에 빠져가지고 백성들을 해친다고 이야기하죠. 함장은 함상으로 읽어서 주나라 무왕 신진세력 무왕이 상을 치는 것, 은나라 기득권 나라를 정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운자천 상나라 은나라가 망한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즉 전체적인 이야기는 주왕이 달기를 총해 가지고 백성들을 해치니까 하늘의 벌을 받았다. 즉 하늘의 벌을 자초하여 신진 세력인 무왕이 상 은나라를 치니 상이 망한 것은 결국 하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상구 구기가 짐승의 뿔을 만난다. 즉 은의 주왕이 날카로운 무왕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무구 은나라가 기득권 은나라가 망한 것은 신진세력 주나라에게 책임이 없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이기포가를 삼버들 잎으로 오이를 감싼다고 하니까 전혀 의미가 와닿지 않고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고사에게서는 기나무로 박을 감싼다. 이 상징적인 의미가 백성들을 싸잡아맨다. 즉 달기에 빠져서 백성들을 해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이제 조금 몰랐거나 애매했던 부분이 조금 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고사를 계속 소개하는 이유도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다산의 관점과 기존의 논의도 같이 보시고 고사역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한자는 어떻게 보는지 보겠습니다. 초육, 개우금리, 정길, 유유황, 견흉, 리시부, 척촉. 초육은 쇠말뚝을 매면 바르고 길하고 갈대가 있으면 흉왕을 보니라. 여윈돼지가 흉왕을 믿고 날뛰고 날뛴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포유어 무구 분리빈 구이는 꾸러미에 생선이 있으면 허물이 없으나 손님에게는 이롭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포유어 물고기가 있다, 손님에게는 불리하다 하면은 이게 맥락이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93 둔무부 기행차차 여 무대구 볼기에 살이 없으니 그 행함이 머뭇거리니 위태로나 큰 허물은 없다. 94 포무어 기흉 꾸러미에 물고기가 없으니 흉함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찌 보면 그냥 95 이기포가 함장 유운자천 산버들 잎으로 오이를 감삼이니 빛나는 것을 품었다면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을 것이다. 39 구기각인 무구 그 뿔에서 만남이니 인색하나 허물이 없다. 이 부분도 뿔에서 만난다는 의미가 조금 어렵죠. 자, 이어서 다산의 관점을 보겠습니다. 구 여장 물룡치녀 구는 여자가 장승함이니 그 여자는 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구를 보겠습니다. 개우금리 정길 유유왕 견흉 이시부 척촉
말을 쇠로 만든 고등목에 묶어 놓았으나 이를 맡아 체험함이 길할 것이다. 갈 곳이 있으면 흉한 꽃을 보게 될 것이다. 제물로 사용된 여윈돼지가 신명에 감응하니 다리가 두려워서 떨리고 여이고 약하며 멈칫멈칫 거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리시브 척척을 신명의 돼지가 감응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9위 포무어 무거 분리빈 꾸러미에 생선이 있으니 손님이 이미 물러가 그 자리를 이미 떠났으니 손님과 더불어 생선을 먹지 않더라도 주인에게는 허물이 없거니와 그 자리를 이미 물러나서 생선을 먹을 수 없게 된 손님에게는 이롭게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선을 먹는 이야기 관점에서 다사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93 둔무구 기행차처 려 대무구 말을 보기에 살이 없으며 그 말이 다니는 것에 멈칫멈칫하니 위태로우나 큰 허물은 없을 것이다. 94 포무어 기흉 왕택이 고갈되어 꾸러미의 백성들에게 줄 물고기가 없으니 이를 일으키면 흉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즉 가뭄이 일어난 것과 이제 물고기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95 이기포가 함장 유운자천 갯버들로 오이를 싸듯이 밝게 빛나는 덕을 안으로 품고 있으니 하늘에서 복이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기포가의 관점도 기존의 논의와 조금 다르죠. 그 다음에 상구 구기각 림우구 그 뿔에 다시 부딪히니 잘못을 고침에 인색함은 있으나 허물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가 기존의 다산의 관점이고, 그러면 고사역은 이 천풍구를 어떻게 스토리 구성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풍구의 중심인물은 달기라는 그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주제는 달기가 나라를 망친 것이다. 즉 은의 주왕, 폭군 주왕이 달기를 총애하여서 나라가 망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는 만나다, 여자가 강성하다. 즉 여자가 지나치게 강성하니 장가들지 말라. 또는 여자가 나라를 마치니 장가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초익을 보면은 개우금리, 개우를 이제 실패로 보는 견해와 수레를 멈추는 제동기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여기서는 실패로 보아서 개우금리, 항동 실패에 매여져 있다. 즉 달기와 주왕의 사이가 그렇다. 함께 엉켜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길, 점이기란 것은 황동 실패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즉 최고 권력자와 끈이 닿아 있으니 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유왕 갈 곳이 있다. 즉 포격의 형장에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견흉, 흉왕을 본다는 이야기인데 그 흉왕을 보는 게 리시브 척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돼지를 묶어서 당겼으나 멈추어 나아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은 도살장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마치 포격의 형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을 돼지에 비유해서 이렇게 포격의 형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표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9위를 보겠습니다. 포유어 무구 분리빈 포는 싸다. 어는 충신, 물고기인데 충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부엌에 물고기가 있다는 이야기는 조정에 아직 충신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허물이 없다. 아직 바른 말을 하는 충신이 있으니까 조금 은나라가 아직 국군이 완전히 쇠퇴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분리빈 임금은 주인이고 신하는 손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비는 손님이며 신하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며, 이렇게 왕이 폭정을 하니까 신하에게는 유리함이 없죠. 즉 현신인 미자, 그 다음에 비관 등이 목숨을 고 간을 하였지만 주왕이 듣지 않았으니까 신하들에게는 불리한 상황이죠. 그 다음에 둔무부 93 둔무부는 곤장을 맞아 볼기에 피부가 벗겨지고 살이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즉 주왕의 신하들이 형벌을 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기행차처 신하들이 조정에 나가는 것을 망설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망설이는 이유가 나가서 간언을 해봤자 이렇게 둔무부를 당하니까 뻔하게 이제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위태롭다고 얘기합니다. 위태로움의 주체는 신하들이죠. 언제 해를 당하게 될지 모르니까. 무대구 큰 허물 없다. 즉 위태로나 간언 충신으로서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4 포무어 기흉 포무어는 물고기가 없다. 즉 이미 드디어 조정의 충신이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죠. 기흉 흉함이 일어난다. 즉 은나라가 드디어 나라의
망조가 들어서 망국의 길로 들어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9호 이기포가는 기나무로 박을 싼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달기를 가지고 백성을 싸잡아 맨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달기에 빠져서 백성을 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함장은 함은 적을 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장은 상으로 읽으며 은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즉 함장은 신진세력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유운자천 상나라 은나라가 망한 것은 하늘에 떨어진 것이다. 즉 폭군 주왕이 달기를 총애해서 백성들을 해치니까 이걸 놔둘 리가 없죠. 그래 하늘의 벌을 자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구 구기각은 짐승의 뿔을 만난다는 이야기며 은희 주왕이 날카로운 군사를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임자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렵다. 즉 무왕의 날카로운 군사를 폭군 주왕이 만났으니 기득권 무패한 은나라는 어렵게 되어서 나라를 보존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무구 허물이 없다는 주체는 주나라 입장입니다. 주나라 입장. 즉 은나라가 망한 것은 주나라 입장에서는 허물이 없는 거죠. 신진세력 입장에서는. 자 여기 이제 44번 기존의 전통적인 논의는 여자가 강성함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는데 고사에게서는 달기를 가지고 이제 달기를 때문에 나라가 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3번 택천켜는 5개의 양이 하나의 음을 이제 절단하는 그런 결단 내리는 그런 이야기인데 쾌계에서는 급히 도망가는 군자를 소재로 이제 도주한 군자가 왕에게 죽음을 당하는 이런 이야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43, 44개인데 그러면 조금 이어가지고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주역 64기 노트 정리 본음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역 64기 노트 정리는 이렇게 처음에는 기초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초편이 있고 그 다음에 개별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종합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초편을 어떻게 보느냐? 기초편은 기초 1과 5까지가 여기에 있는 건, 곤, 진, 손, 그 다음에 감, 리 해가지고 총 8개의 소송계에 대한 설명을 굉장히 천천히 자세하게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1부터 5까지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정리를 더 정밀하게 한 것이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개의 해석의 1, 2편에 다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거를 하나 한번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주역 64개 노트 정리 기초 6편에 이제 다산의 효변과 추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6편에 있는 내용을 다시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해석 11편에 정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요걸 하나 보시고 이 두 개를 이 양자의 파트를 익숙해질 때까지 무한 반복해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가 기초이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 제가 설명하는 고사익이나 종합편을 조금 개별궤를 이해하기에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기초편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개별궤 저는 49 택화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가지고 하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중천근과 상경에 와서 중천근과 중지고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았고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상경은 3, 수레둔부터 시작해서 하경, 수평전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무한 반복해 가지고 익숙해질 때까지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걸 하는 이유가 점을 치는 현실생활에 점을 치고 이것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여기서 점을 치는 방법과 대상, 동정점 치는 구체적인 방법, 실제 사례와 적용의 분석, 이 변효를 구하는 방법과 적용 사례, 이 모든 게 괴해석 3에서 10, 그러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종합, 괴해석 3에서 11까지 매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익숙해질까지 계속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초편과 종합편을 같이 연계해 가지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만 2개 정도만 보면은 점을 치는 대상과 방법, 이것은 주역 64개 노트 정리 지수사 3번째 9분 이하의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거나 의문이 나는 대상을 생각하고 종이에 적어가서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결정론과 비결정론적 시각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지택임 세 번째 8분 이하에 설명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의 논의가 이제 지택임 여기에 8분 이하에 설명이 있지만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64개 노트 정리 괴 해석 종합 3에서 10일까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49 택화역부터 공부해도 되지만 49 택화역부터 공부해도 되지만 자기가 이미 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33번을 보고 싶다 하면은 해당 섹터를 찾아가지고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한 상태에서 애매하거나 모호하거나 난점이 있는 부분은 저는 고사주역을 통해서 통합 정리하고 있습니다. 고사역을 기준으로 삼아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사역은 어디서부터 했냐면은 괴 해석 12번째 노트 정리부터 있으니까 택화역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두 개씩 묶어서 정리해가지고 오늘은 44 천풍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계를 같이 예전에 개별계를 해놓은 것을 보고 고사역도 같이 이래봐서 플러스 시키면은 실력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암기용으로 정리한 것은 괴의 순서라고 해가지고 암기용으로 따로 정리한 거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이론은 없고 그냥 나열식으로 되어 있어서 암기할 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단순히 이제 조금 재밌게 공부하려면은 이렇게 기초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점을 치는 이런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면은 공부가 조금 활력소가 생기고 재미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4개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